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선정된 분에게 명장이라는 칭호가 부여되는데요. 석공의 길에 들어선 지 30년 만에 충청북도 석공의 명장으로 인정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신현종 명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석공의 명장으로 선정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흘린 이 땀과 노력을 좀 보상받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제가 석공예를 지금 한 30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상받는다고도 좀 하지만 저의 노력에 대한 만족 또 성취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제가 노력을 했다 싶고요. 그리고 숙련 기술에 관련해서 사실 이런 제도들은 어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애쓴 것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입문해서 지금까지의 그 전체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명장 도전한 의미를 좀 크게 두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앞으로 더 큰 명장, 대한민국 명장에 또 도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 명장을 가기 전에 저의 그 주변, 또 제 제천, 또 충청북도에서 이제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 명장에 좀 도전을 하려고 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이 신현종 명장님께서 인정받은 분야가 석공예인데 이 석공예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작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공예란 저희가 쓰고 있는 생활 용기 또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적 감각을 좀 가미한 것들을 공예라고 하죠. 그래서 석공예는 말 그대로 돌로 가지고 만든 공예품이고요. 그래서 이 석공예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제 전통적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으로는 절구, 맷돌, 연적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왔고, 그리고 불교 관련 우리나라가 불교에 좀 많이 치중이 있어가지고 불상 또는 불탑, 또 기념탑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산소에 관련된 조상 숭배죠. 조상을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성물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로 좀 들어서면서 조금 종목들이 기념탑 또 어떤 기념품, 환경조형물 또 공공조형물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지금 제작이 되어지는 공예 직종입니다. 네. 석공의 길에 들어선 지 30년이라고 들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석공예와 인연을 맺으셨는지 또 본격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게 된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저희 형제가 많아요. 9남매인데 9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집안의 이제 그 경제 사정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기보다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어려서부터 좀 굳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천에서 현재 산업고인데 이제 광산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이제 석재과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회로 이제 제가 진학을 했고, 그래서 1회로 진학을 해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관심이 되게 제가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워서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2학년 때 학급실장, 그리고 3학년 땐 전교 학생 회장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지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한 달도 안 놀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에 버스로 도망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첫 버스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조금만 더 참아봐라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이렇게 30년이 흘러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다행이다 싶은 것이 그 저희 사장님께서 후배 양성, 그래도 후배를 키워야 한다라는 이런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 스승님이시지만 그 스승님 밑에서 일을 배웠고, 그래서 그 일을 배우면서 참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 근데 뭐 젊은 고등학생이 3, 40년 일을 하신 형님들 옆에서 버티기란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욕심이 있고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잘 열심히 배우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석공예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 오늘 석공의 명장 자리 오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노력했고 도전해 오셨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석공예가 망치와 정으로 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정말 힘들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많이 힘들죠. 돌이 단단해서 그 돌을 깨서 갈아내고 무엇을 만들려면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도 커야 되지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소음, 먼지, 또 육체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동반해요. 근데 저희 석공들은 사실 그런 것들은 무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외부의 어떤 힘든 거는 벌써 다 초월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 석공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그 제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파손이 없이 만드는 거. 그거 하나에 많은 고민과 또 에너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돌은 다른 재료와 좀 틀리게 붙이거나 또 이렇게 깎아낸 걸 다시 떼우거나 이런 것이 사실 금기시되어 있어요. 부러지면은 그건 파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돌은 사실은 이제 깎다가 어떤 형태를 깎다가 그 100%에 거의 가깝다고 느껴질 때 멈추는 작업이거든요. 네. 더 이상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면 그건 파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형태 구조상 조금이라도 더 깎아내면 그건 파손, 경제적인 손실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작업자들의 노하우,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돌은 자연석으로 석산에서 그대로 떼어내서 오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좀 뭐 어떤 특정한 상황, 검은 점들이 나오던가 돌에 금이 가 있던가, 그러면 이제 작업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명장님께서 남기신 작품이 1000여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를 저희가 미리 부탁드렸거든요. 대표적인 작품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은 제가 참 의미를 깊게 가진 작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해서 한 3년 정도 기술을 배웠죠. 그 전에는 허드렛 일을 했어요. 선배님들 옆에서 물 떠다주고 시키는 거 하고 보조일 이런 역할을 하다가 제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싶을 때 저 일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작품은 이제 제가 대구에 가면 가끔 한 번씩 들러서 보고 이렇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저 작품이 참 제가 첫 만든 작품이기도 하지만 제게 고민도 많이 준 작품입니다. 저게. 그래서 그 어떤 만든 것에 대한 어떤 흔적,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하여튼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네. 네, 첫 작품이라 정말 더 애틋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은 또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저 작품은 높이가 한 6m 정도 되는 작품인데요.
저 작품은 시공을 하러 갔다가 조형성이 너무 결여된다고 해서 설치 시공 거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저한테 다시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모형 흙 작업을 하고 제가 다시 모형 석고 작업해서 그걸 보고 다 뜯어 고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작품을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 발주 측에서 됐다, 잘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저의 능력에 대한 인정 같은 느낌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명장님의 손을 거쳐서 새롭게 재탄생한 작품이군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작품도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천 솔밭공원에 가면 시공해놓은 공공조형물인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예술가들도 어려웠고 그런 시대인데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좀 생계유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이렇게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제작한 작품인데 또 제가 구상하고 만들어서 그 우리 제천의 예술가들 뭐 예총, 민예총 모든 예술가들과 같이 이외에도 좀 몇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 같이 이렇게 호흡해서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명장님께서 골라주신 작품 3가지를 함께 봤는데요. 명장님의 솜씨가 얼마나 정교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석공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위기의 순간 또는 뭐 시련의 시간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뭐 위기는 많이 있었지만 정말 저의 위기는 제가 석공의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작업을 하다가 돌을 반으로 아주 쪼개 먹었습니다. 완전히 쪼갰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저의 적당히 기술이 올랐을 때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 조금 모르면서 자신이 붙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느낌에 있어서 제가 제 자신한테 많이 후회를 했지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기술력에 대한 이게 내가 여기까지뿐이 아닌가 이렇게 배워놓고 이것뿐이 아닌가라고 해서 많이 좀 자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요. 당신이 그만두고 다른 일을 배운다고 해도 다시 3년이 걸릴 거고 그곳에 가서도 또 못하면 똑같은 과정인데 고민을 좀 해봐라 라고 의견을 냈죠. 저한테 그러라고 강요를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건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3년을 석공예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3년을 석공을 위해서 기술을 배웠는데 내가 오늘 그만두면 6년이라는 시간은 제 삶에서 무의미한 없어진 시간이 될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면 차라리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자. 극복하고 석공예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지금 아주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과 함께 30년을 살아오셨는데 어떤 때는 돌을 좀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나미가 훅 떨어질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명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돌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네, 돌의 매력은 되게 단단하다는 거지요. 단단하다는 거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어떤 요소로부터 견딘다는 거고 그래서 그 돌은 정으로 일일이 쪼아서 만들거나 갈아내는 작업도 많은 시간과 숙련 기술이 필요하고 근데 그 돌 중에 석산에서 나오는 돌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발에 차이는 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돌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형상을 부여한다는 거는 참 흥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흥미있는 일에 저한테도 그렇겠지만 모든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재료가 나한테 흥미롭고 그런 걸 준다는 재료에 있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의 그런 특징, 돌의 매력 그런 게 이제 단단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연구성이 있는 거고 그 연구성 때문에 어떤 문화재나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재료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현재는 신소재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돌은 태초 저희 원시시대부터 주먹도끼, 돌도끼, 화살촉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와 있고 미래에도 돌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흔한 돌들의 그 속에 어떤 꿈틀대고 있는 형상을 우리 석공예가들이 만들어내면 그게 몇천 년을 가고 역사를 대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재료적인 면에서 이 돌은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 명장님의 돌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 석공의 명장으로 선정된 신현종 명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명장님 이력을 찾아보니까 이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걸 정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이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화재 수리 기능자란 국보 또는 보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관리, 보수, 복원하는 그런 직종의 어떤 자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해마다 한 24개 종목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시험을 해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석공의 분야에는 한식 석공, 석조각공, 그리고 쌓기, 그리고 드자비공이 4개가 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갖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시험은 실제로 수공구로만 사용을 해요. 지금 많이 나오는 에어공구, 전동공구 등은 사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옛날 방식을 고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이론적인 특징들, 구조 명칭, 그리고 공구 용어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말,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든 석재 공구들을 일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모두 다 일본 말로 공부를 저희한테 시켰고 저희는 그걸 못 알아들었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저희는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좀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업을 하는 태도, 또 무슨 연장에 대한 공구에 대한 정렬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엄숙한 시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화재 복원공사 참여하면 이 수백 년 전의 작품들을 좀 가까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보다 보면 옛날 석공들이 이렇게 이 정도였구나, 솜씨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게 좀 보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지금 과거에 돌을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접착제가 없이 저희는 지금 접착제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붙이고 적층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접착제도 없는데 석회 반죽 또는 황토 같은 것을 섞고 그리고 요철에 의해서 그런 높은 구조물을 적층해서 탑 같은 걸 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지금까지 수많은 전란을 겪고 외부의 충격들을 버텨낸 구조물들을 봤을 때 참 지금으로 봐서 저희는 되게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구도 참 제한적이었었죠. 수공구, 망치, 정, 쐐기, 끌 이런 걸로만 작업을 했을 텐데 그래도 조각의 그런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에서 그런
최선의 공구를 가지고 하는 조각만큼의 정교함 또 기법 이런 것들은 참 본받을 만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과거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지만 지금은 좀 기계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시대가 바뀌면서 이 석공 기술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석공 기술 또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와 있는 석공의 기술은 CNC까지 와 있어요. 이제 물로 돌을 자르는 워터젯이라는 것, 그것도 물로 자를 수 있고, 그리고 돌을 또 초음파로 해서 찍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 물려놓으면 컴퓨터가 다 깎고. 근데 그 기술이 신기술들이 그 돌 석공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석공의 이 작품들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형태들이 다양해. 대량 복제 어떤 하나를 가지고 10개, 20개, 100개 대량 복제를 해낸다면 공구가 어떤 그런 기계들이 효율성이 있겠지만 하나씩 천차만별의 조각품을 깎는다는 거는 오히려 기계의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석공의 손을 활용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석공들의 기술 또 어떤 그런 기계적인 기술 이것들은 지금 현재 많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석공에도 하나의 산업으로 좀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구나 싶은데요. 네. 현재 이 석공의 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반대로 현재 석공의 산업은 참 좀 걱정될 정도로 위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석재과를 들어갈 때만 해도 되게 호황이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일본 수출을 거의 모든 업체가 일본에 수출을 했던 시기라 정말 돈도 잘 벌고 좀 많이 성황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출일이 끊기고 나고 나서 이제 일이 없어진데다가 IMF가 또 왔죠. IMF 오고 그래서 IMF 때 모든 업체들이 좀 축소가 되고 사라졌지만 또 그러다가 중국 수입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수입에 있어서는 이제 버티는 회사들이 많이 없었고 지금 현재는 석재 산업 어떤 분포는 줄어들었지만 질이나 어떤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공을 좀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후진 양성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후진 양성 어려움이 가장 많죠.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석공의 부분만 아니라 모든 공예 산업 또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석공의 직종은 사실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그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려면 저희 석공의 인들은 손이 필요할 테니까요. 근데 어떤 직종이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보를 나중에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잘못하면 된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좀 안타까움이죠. 근데 사실 이 젊은이나 어떤 직업으로서 이 석공예를 바라보는 분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 힘들다. 또 뭐 위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 모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후배의 직업에 관한 폭을 좀 넓히고자 석공예에 대해서 뭐 방과후 이런 것들을 좀 의뢰를 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지만 선생님들 또한 다칠까봐 또 부모님들 또한 그 일을 왜 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은 의향이 있는데 반대를 해요. 그거는 사회 인식 자체가 석공예에 대한 어떤 그런 3D 현상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는 예전 같이 먹고 살 만한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시대는 아니고 그래서 먹고 살 만한데 왜 그래 힘든 일을 해라는 인식. 그런데
사실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배우려고 하는 후배들 또 청년들한테 저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전에는 기능 경기대회, 기능 올림픽 하면 크게 주목받곤 했는데 네. 요즘은 그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기능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명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능대회가 지금 많이 없어졌지요. 저희 석공에는 지금 올해를 마지막으로 기능대회가 폐지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 석공회가 사실 외국에 나가서 국제올림픽에 가면 1, 2, 3위 메달을 다 가져오는 효자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해서 그냥 기능 대회라고만 중요성을 했지 그 기능 대회가 기능 대회를 거치고 나면 기능이 향상되고 그 기능이 되면 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좀 인식을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기능대회를 졸업하고 3년 정도 있다가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그때가 다행히 또 충청북도 대회 때 제가 그 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게 지금 기능대회가 없어져 버려서 이제 올해면 없어지는데 과연 이런 시점에 기능대회를 없애야 하는지 예전에 고려청자 지금 복원을 못해요. 또 거북선 이런 것들도 복원을 못합니다. 왜? 맥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시점에 후배들이 없고 직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직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답습을 하고 나중에 뭐 후대가 되면 그걸 다시 복원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점에 대해서 이 기능대회는 꼭 이어져야 하고 꼭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어렵고 힘든 이 석공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명장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뭐 제가 어차피 지금까지 이제 석공을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석공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장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도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꿈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석공예 분야가 현실인데 사실 석공예의 그 활성화 산업단지는 석산을 위주로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돌이 나는 지역. 근데 그거는 어떤 재료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고 공예라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다른 지역의 모든 슬로건들이 있지만 공예를 지향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공예 비엔날레도 하고 아마 전통 공예협회 사무실도 충청북도로 옮긴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라져가는 석공예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 거점 역할을 하고 또 이 석공예라 하면 충청북도에서 공예를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꿈 그걸 위해서 저도 좀 노력을 할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청북도 석공의 명장으로 선정된 신현종 명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공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긴다는 신현종 명장. 그의 손끝을 통해 어떤 돌이 또 생명을 얻고 빛나는 석공의 작품으로 탄생할지 기대되는데요. 문화재 복원과 석공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멋진 행보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